예,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문건 출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임 전 위원은 관련 문건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한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해항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체면을 구긴 셈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의혹 검찰 수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울산시장 위원장을 한 2년인가 좀 했던 분이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검찰은 뭘 또 들여다보기 위해서 임 전 최고위원을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 봤을 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 송철호 시장과 상당히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시장이 이제 단독권총을 받았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송철호 위원장 캠프라든가 또 그 지역의 정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알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송경제부 시장과 또 송철호 시장 그 당시에 거기서의 어떤 그 공직선거법 위반 뭐 사례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서를 상당히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서 아마 10시간이면 상당히 강력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참고인 조사인데요. 예. 그래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언론을 통해 갖고 완전히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본인한테도 중요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검찰에게 뭐 단서 될 만한 부분들을 혹시나 준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또 검찰이 또 어떠한 정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죠. 예. 그러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에 봤을 때는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자기가 민주당 당원이니까 여러 가지 입장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그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함께 같이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하겠다, 울산시장을 출마를 하겠다라고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도 단수 공천이 된 부분, 검찰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명 수사 관련된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김 전 시장 관련된 첩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전국적으로는 이것이 울산광역시장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 첩보의 제공자 그리고 내용까지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누가 어떻게 제공을 했었고 그것이 선거 국면에서 작용을 했다면은 그리고 선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단순하게 이제 그 선거와 관련된 경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예. 공천 과정에서도 어떠한 영향들이 미쳤는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첩보가 소위 말해서 누군가의 제보자에 의해서 온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가지고 한 것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네. 있겠지만 혹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위 여권 내에서 어느 정도 가공이 되고 준비가 된 상황에서 청와대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나간 것이라면은 이것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함의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현 울산광역시장에 공천된 과정까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과정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당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천 비리가 있다. 뭐 돈이 오갔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찰이 수사할 사항이지만은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경천에서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정당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긋난 보도인 것 같고요. 이걸 봤을 때 민주당과의 연관성은 아닌 것 같아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민주당에서 뭐 실력자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 있어서의 이제 그 당시 캠프의 정황,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런 연관성 속에서 어떠한 작품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검찰에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10시간 넘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첩보 문건 배경, 작성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청와대가 밝힌 부분 또 송기영기 부시장이 밝힌 부분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홍익표 소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문건이 과연 하나일까? 이 임동원 전 최고위원도 혹시 문건에 뭔가를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다 같이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임동호 전 최고원이 김기현 전 시장의 문건을 만들었다. 근데 본인은 이제 뭐 들어갈 때 검찰 들어갈 때 아니다라고 예.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 점도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검찰에서 입장은 과연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권에서 공작을 한 거 아니냐. 거기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관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는 지금 청와대 여태까지 나온 얘기에 따르면은 뭐 청와대 대변인도 얘기했고 홍익표 의원도 그 문건을 자기가 봤다 그러면서 얘기한 걸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검찰은 이 울산 지역에서의 단서를 발견해서 그걸 청와대로 다시 한번 또 재수사가 들어가서 청와대 연관성을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한편 검경이 이 사망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아직까지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2번 정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모두 기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검찰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모순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두 기관 사이에 원칙이 다 정해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경찰이 하는 수사는 변사자의 경위에 관한 수사입니다. 이제 왜 사망을 했고 하는지 경위에 대한 수사인데 이 수사의 내용과 관련된 증거들을 신속하게 검찰에게 송부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계속 영장을 신청하고 기각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 조금 이례적인 경우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신경전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는 당초 처음부터 이 핸드폰을 확보할 때 그냥 이미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수사를 해야 하니까 제출하라고 해서 송부 받으면 되는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마치 경찰이 이것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언론에 은연중에 보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계속 영장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의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를 하고 있다면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경찰과 공유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상호간에 이제 영장 신청을 반복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두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장 신청들은 상호간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공유가 좀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는 부분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항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자료를 원래 경찰과 검찰이 공유해서 같이 수사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경찰이 수사하면은 검찰에 다 보고를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중에 보고받을 내용을 경찰한테 이 영장을 통해서 다시 준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서로 간에 기존의 법률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워낙 이례적인 압수수색들이 상호 기관 간에 있었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수사의 본질보다는 오히려 기관들 간의 신경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좀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이제 논란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검찰이 사망한 수사관의 휴대전화 그 포렌식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잠금 장치를 해제를 못 하고 있다고 그렇지 그러죠. 말이에요. 엄청나게 뭐가 많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한국에 있는 그런 기술로 풀 수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찰로서 답답할 것 같아요. 그 휴대전화 안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지, 뭐 스모킹 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 이걸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참 좀 우스워진 거죠. 이거를 경찰이 수사한다 그랬는데 그걸 하루 만에 검찰이 가져갔는데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은 그걸 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 갖고 있는 노하우 또 경찰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합해서 이걸 어떡하든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간의 이제 불신, 특히 이제 뭐 지금 국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측입니다. 아니면 경찰 측입니다. 경찰은 왜 그걸 가져갔냐? 그 안에 뭐가 있기를 가져갔냐? 검찰이. 검찰은 당신들 못 믿어서 가져갔다. 뭐 이런 공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해당 재판부가 이걸 불허했습니다. 네.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예, 공소장 변경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거 한도 내에서만 허용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A라는 범죄 사실로 일단은 기소를 해놓은 다음에 완전히 다른 B라는 공소사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원용한 것이 되는데 악용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가지고 A가 범죄인 줄 알고 열심히 방어권을 행사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B다라고 하면은 방어권의 행사가 침해되기 때문에요. 예. 이것을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가 매우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쪽에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시기와 장소 그리고 공범의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예. 같은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를 했고요. 불허를 했다면은 이제 기존의 공소장의 내용대로 재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소 당시에도 검찰이 굉장히 좀 성급하게 뭐 기소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로서도 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법원에서 검찰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퇴장 경고까지 내릴 정도로 예. 이 재판부와 검찰이 아주 상당한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분 법정이라는 건 판사가 기본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검찰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어제 재판부는 왜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에게 제공해야 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 기소는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이걸 갑자기 이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니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의 대통령 임명을 상당히 임명 구소 상당히 검찰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상당히 무리한 기소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검찰의 기소권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리였고 수사가 상당히 과도했다.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 의해서 이번에 좀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잠시 우리 변경된 내용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가지 이유입니다. 뭐 공범, 일시, 장소, 방법, 목적. 이게 9월 6일 날 첫 기소가 됐는데 11월 11일 날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시점도 그렇고 장소, 공범, 위조, 방법, 목적.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 공소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유지를 하고 다시 새로운 뭐 추가 기소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에도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 변경이 안 된 상태라면 이 상태의 공소장 내용대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거와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리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관해서는 유죄 판결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나오기 전에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들이 정리한 내용대로 이 내용으로 추가 기소를 하는 방안이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 방안은 지금 이분은 일부 보도에서 검찰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뭐 내용이 알려지기도 있는데 이것을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요. 공소 취소를 안 한 상태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면 사실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이유로 다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서로 간의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불허한 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것이 온전한 동일성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괜찮은 것인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도 불허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제 항소심에서 또 이유를 제기를 해서 이 사건을 일단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밝히고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면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가장 그 굴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소 취소 같은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를 제기를 했다가 소 내용이 잘못돼서 소취하는 것이 굉장히 굴욕적인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보다는 공소장 변경의 불허의 부당성을 다투는 걸 하면서도 어차피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또 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기소를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가지 모두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구체화해서 제시를 한 것뿐이다라는 게 검찰 측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는지 혹은 정말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판단하는 데 요소에 있어서는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소위 말해서 시기가 약간 다르다고 해가지고 공범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무려 5가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것을 기본적으로 같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소위 말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2012년도에 A라는 목적으로 누군가와 B라는 장소에서 한 것과 그리고 2013년 6월 달에 C라는 사람과 D의 장소에서 한 것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 2가지 위조가 다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경합범으로 판단될 수도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장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없다고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데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가에 있어서는 또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죠. 방어권 보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재판부가 보석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 아직 피고인 측에서 지금 사건 기록을 제대로 못 봤나 봅니다. 계속해서 예.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 이건 아니다로 주장을 했던 것 같고 검찰에서는 좀 서둘러 달라. 그렇지 않으면 보석 여부 검토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법원에서 보석 얘기가 먼저 나왔단 말이죠. 상당히 이례적인 예. 것이죠. 지금 변호사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게 공범, 일시, 장소, 방법, 목적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 공소가 되겠습니까? 동일 범죄 혐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그리고 그날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기소할 때도 전혀 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부르거나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검찰이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래요.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서두르지 말고 진짜 천천히 해서 나중에 기소했으면 되는 것인데 정 교수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게 참 아주 미도한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고요. 그 점이 제가 보기엔 검찰의 상당히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조빈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